그래서 이 전체 부지가 다 이제 그 지하 시설로 되는 거고, 만약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인천육군 조병창의 제2 제조소가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캠프마켓 주변이 1이면은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본진, 여기는 이제 약간 새로 만드는 삼보급단에도 지금 9개의 지하호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시면 빨간색 2층 건물이 있죠. 그 건물 오른쪽에 나지막한 산이 있고 전봇대가 나란히 이렇게 내려오죠. 그 산에 5개 있어요. 거기만 5개가 있는데 규모는 좀 작긴 하지만 5개가 있고, 일부 지하호는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벽과 천장 다 바닥에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발표했던 철도 증설, 추가로 만든 철도길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녹색과 회색 지붕 건물 보이시나요? 바로 앞에 있는 네네, 그 건물 사이가 틈이 있는데 그 틈 사이로 기찻길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 녹색 건물 지붕까지, 앞에까지 기찻길이 와서 끊깁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산, 저 흰색, 멀리 있는 흰색 건물 뒤쪽에 있는 산이 총을 만드는 공장이고요. 여기는 총알을 만드는 공장으로 계획이 돼서 양쪽에서 이제 어떤 무기가 생산 또는 보관됐던 게 나간다고 하면 기차에 싣고 나가는 거죠. 북포역까지 갔다가 인천항까지 가는 그런 루트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이 있고, 해방된 다음으로는 캠프 그란트라는 부대가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미군 부대가 있다가 에스컴이 해체가 되면서 삼보급단이 지금 주둔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삼보급단도 이 수도권 지역에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그 운수 관련된 물품들을 갖고 있다가 예전에는 기차가 왔었어요, 여기까지 실제로. 근데 경제성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버스, 트럭으로 이제 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기찻길 남아있는 이유는 혹시나 모르는 전시 상황이 생기면 기차가 필요하니까 그때 때문에 좀 남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삼보급단이 9개의 지하호가 있는데, 이곳이 조만간 다른 곳을 이전한다고 하면, 여기는 아마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서 아파트나 공원이 된다고 하면, 이 나지막한 산에 있는 5개의 지하호, 그리고 삼보급단 정문 앞에 있는 2개의 지하호가 그냥 또 날아갈 수가 있는 또 위험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개인 사유지 땅이라서 해당은 안 되지만, 아마 인천시에서 같이 뭔가 묶어서 개발한다고 하면 여기도 뭔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개인 사유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 지하호가 있는 땅들을 팔거나 하게 되면 또 뭔가 변경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다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여기 굴의 특징은 뭐 다 비슷하지만 소래포구가 이용했던 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조사할 때 새벽에 한번 와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소래포구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걸어온 길 따라서 1톤 트럭이 와요. 그럼 드럼통을 싣고 와서 새로 넣고 또 익은 건 빼서 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바로 앞에 있는 벽돌 턱이 있을 겁니다. 그 턱은 지금 많이 좀 흙이 내려왔는데 단차가 좀 많이 있어서 원래는 그 트럭에서 내리는 걸 좀 맞추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벽돌은 이제 이후에 하신 거고, 저 지금 돌이 파져 있는 형상이 그때 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침식이 좀 생겨서 많이 무너졌지만 저렇게 판 형태는 그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소래포구 때 이제 들어보니까 이 굴 한 개에만 새우젓 드럼통을 양쪽에 2개씩 놓고 가운데 통로를 만들면 끝까지 넣으면 여기만 1000개가 들어갔다고요, 드럼통이. 네. 그래서 드럼통을 빼서 소래포구 어촌계로 가서 한번 통을 씻은 다음에 그게 이제 나가서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전체 길이가 파악이 되네요. 전체 길이는 지금 저희가 문화원 리플렛에 올렸는데 제가 공유 드릴게요. 네. 전체 길이는 저희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한번 해서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처음에 왔었을 때 2016년도에는 9년 전이죠. 여기 앞에 문이 열려 있었고요. 이런 돌들은 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되면서 위쪽에 있는 것 다 이제 풍화 작용이 생기면서 다 내려왔던 거고, 지금 문을 막은 거는 저희가 작년에
구청 의회에서 한번 답사하고 나서 좀 위험하다 해서 그때 구청에서 예산 좀 줘서 좀 막은 상태고요. 어쨌든 다 개인 사유지 땅이고 부평 지하호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 바로 옆에 군부대, 그다음에 개인 소유지라는 것들 때문에 약간 방치가 된 느낌. 그나마 저희 문화원, 제 소속된 문화원에서 답사를 할 때만 여기가 왔다 갔다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 땅 주인은 여기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전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남겨져 있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진짜 문이 아예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기 벽돌도 지금 다 막은 거, 벽돌 같은 거. 벽돌들은 이제 아마 뭐 해방 이후에 새우젓굴 쓸 때 이제 아무래도 드럼통이 값어치가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 보관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쪽 길로 쭉 가시면 장고개 길로 네, 이제 여기서부터 20명씩 이제 1조, 2조 들어갔다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문화원에서 사업할 때 세운 거고요. 이제 왼쪽 거는 이쪽에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좀 담아왔습니다. 전쟁 관련된 좀 내용 적어왔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아까 저 식사했던 장소 은수조가 A1번 이쪽이었어요. 식사 바로 식당 위로가 A1번이었고 고등어집 옆에가 이제 죄송합니다. A1번 식당이 여기 있었고요. 위쪽이 B1번이 있었고요. 고등어집 옆에 이제 A1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가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와서 내린 건데 처음에 봤던 C1번, 그 주차장에서 봤던 곳이 C1번이고요. 현빈이 들어갔던 차량행기 C2번, 그 다음에 Y자 형태 C3번. 쭉 올라와서 저희가 4번, 5번, 7번, 6번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 넘버링은 제가 임의대로 도보로 걷다 보니까 1, 2, 3, 4, 5, 6, 7번이 된 거고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전체 B1번과 C5번이 만나는 구조. B2번과 C4번 이런 식으로 B3번과 C6번, B4번과 C7번이 다 만나게끔 구조가 되어 있었고, 근데 이제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1번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멈추게 된 거고요. 이 D구역 같은 경우는 21년도 추가 조사를 해서 나온 건데 조금 다른 형태로 여기는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두껍게 시멘트가 다 발라져 있고요. 철근도 안에 있어요, 일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관련된 총 만드는 무기 중에서 뭔가 보관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가 다 어쨌든 부평 지하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아까 설명드린 철도 증설이 이렇게 들어와서 더 가면 이제 미군 기지가 나오는, 더 가면 부평역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배너는 그 문화원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문화원 사업 참여하고 느낀 점들 캘리그라피 표현하신 것들이고요.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은 일부러 안 치웠어요. 일부러 안 치웠고 그 새우젓굴로 이용되는 모습을 문헌 탐방하기 전에 그냥 원형 보존하자 해서 일부러 안 치웠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바닥에 원형 동그란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드럼통 자국이에요. 흔적들이. 네.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 벽에 스프레이가 있는데 이거는 드럼통 구분하기 위해서 양쪽에 칠했던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뭐 선도 있고요, 이름도 있고 지명도 있습니다. 네. 저기 맨 초입에 보시면 네모나게 구조물은 새우젓굴로 쓰일 때 어떤 그 오염된 물도 나가는 것을 좀 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군부대 쪽에서 요청을 해서 이제 땅 주임을 이렇게 만든 그런 구조물입니다. 결정적인 지하호인데 실제 일본에서도 명칭을 지하호로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해서 일본이 그 역사를 조금 수정주의 또는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전쟁 가해 역사, 침략 역사를 많이 숨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흔적이 부평에 있다라는 의미로 부평 지하호로 지금 명칭을 바꾸게 되었고요. 네.
아래쪽에 있는 것이 어제 잠깐 발표했던 45년에 나왔던 극비 문서에 발견된 거고요. 붉은색 선이 철도 증설, 그리고 노란색 박스가 위에는 총 만드는 공장, 아래는 총알 만드는 공장으로 해서 전체가 다 지하 공장인 거고요. 이쪽 네모난 구역이 조병창 자리라 보시면 되고, 가장 밑에 보라색이 인천 가족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할게요. 여기 위에도 한 개 있죠. 지금 몇 개를 보고 오셨잖아요. 여기 천장에 박히는 이건 나무예요. 나무 쐐기고요. 이거의 용도는 지하우를 팔 때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박아놨고요. 저런 쐐기에다가 무거운 줄을 매달아서 어떤 지하우의 굴진 방향을 봤다고 해요. 상하 좌우를 봐야지만 반대편에서 오는 지하우를 만나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는 일본에 있는 마스시로 대본영을 누군가가 해설을 듣고 블로그에 올렸는데, 마스시로 대본영에 이런 측정적인 사진이 찍혀서 용도를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알려진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쪽 그 해설에 참여한 사람들이 올린 걸 보고 이제 알게 됐던 그런 흔적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은 종류관입니다. 이 암석에 있는 석회 성분이 지하수에 녹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빨대 형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건드리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만지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C6번 지하호의 마지막, 그냥 막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상당히 많은 구멍들이 보이죠. 차감 흔적이 되는데, 좀 구분하실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매끈하게 파진 게 있는 반면 뒤에 있는 것처럼 토박하게 파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서 제가 이제 이 지하호 사업을 하면서 7년 동안 한번 KBS 뉴스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시고 이 지하호에 강제 학도동원 당한 어르신이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런 작업들 방법, 이교대 다 말씀 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토박하게 파진 것들이 그때 학생들이 이제 팠던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매끈하게 파진 거는 해방 이후 누군가가 이제 판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교대 근무를 하던 중에 다음 교대조가 이제 안 넘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 그 어르신 성함이 전진수옹인데 30년생이십니다. 이상희 교수님하고 제가 연결드려서 구술도 한번 하셨고요. 여러 번 TV에 나와서 조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어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전진수 어르신이. 서울에 있는 경신중학교 다닐 때 오셨고요. 부평에는. 그분께서 이제 이 지하호 공사를 이제 하다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배고픔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배급받았던 밥은 주먹밥 하나 정도 되는 게 다였고, 그것도 이제 영양가가 별로 없는 이제 기름 짜서 남은 그런 찌꺼기를 이제 밥이랑 이렇게 묻혀서 줬던 게 전부 다고요. 중간중간에 단팥죽 같이 좀 먹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 후배역들이 와서 이제 할 때 각기병 예방 차원에서 뭐 이렇게 단팥죽을 줬다는데 좀 같이 먹었다고 하고요.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시고. 웬만하면 돌은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팥죽을 좀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다음 교대조 조금만 더 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교대조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담당 선생님, 경신여고 선생님이 좀 알아보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한테 전진수 어르신이 속했던 그 굴파는 팀에게 얘들아 이제 나가자 해서 그분들이 이제 짐을 싸서 부평역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 전진수 어르신 기억하는 거는 많은 당시의 어른들이 부평역에서 만세를 쳤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집에 가는구나 라고 해서 기차를 타고 집까지 가셨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 날이 이제 광복절로 이제 본다고 하면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이런 투박하게 파진 흔적들은 그때 학생들이 판 게 아닌가라고 보면, 여기 지금 막장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45년 8월 15일로 시간이 멈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여기 많이 옵니다. 부평, 인천 지역이 많이 와서 해설할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가 아니라 알고 보니 우리 동네, 우리가 사는 고장에 이런 일제강점기, 아태전쟁의 역사가 있었다. 비록 지금은 교과서에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이게 조만간 교과서에 올라가게 되면 좀 의미가 있는 장소 될 것 같고, 우리가 이곳을 이제 이 기억에서 계속 상기하면서 좀 후대에 전해져야 되는 곳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쯤 다음 2조가 와서 다음 거 해야 되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진수 어르신을 모시고 21년도인가 한번 심포지엄을 했었어요. 어제 우리 했었던 아트센터에서 한번 했었는데, 생존자분 모시고 먼저 전문가 그룹들 이제 모셔서 뭐 부산도 오시고 다 오셔서 하다가 마지막에 생존자 어르신 전진수 옹 이제 모시고 홍경남 옹 두 분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죠. 물론 전문가 그룹도 일반 시민분 많이 얘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전진수 어르신이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마지막이니까 빨리 더 질문하시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남아요. 왜냐면은 물론 그 행사 당일의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것보다도 전지송 당신께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런 곳에 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더 기회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남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도 정정하게 살아 계십니다. 연락을 종종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45년도에 이 지하호 공사에 참여하셨고, 이후에 뭐 가족분들 또는 그분 육사 2기이셔가지고 계속 이제 군내에 계셨는데, 뭐 주변 지인 동료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가족들, 뭐 손주들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하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같은 반, 경신중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게 아쉽고 안타까워서 2000년 초반쯤에 그 사모님 모시고 한번 부평에 온 적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팠던 데가 어딘가 좀 확인하려고 오셨는데, 너무나 달라진 부평의 모습에 그냥 돌아가셨고, 그렇게 그냥 약간 포기 상태로 있다가 KBS 뉴스 나온 걸 보고 너무 반가워서 바로 이제 방송사에 연락을 수소문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죠. 그래서 처음 저한테 하셨던 멘트가 김기혁 팀장이냐?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너무 반갑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문화원에 오셔서 이제 저랑 이야기 나누시고 바로 여기 오셔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전진수 어르신이 배치받은 숙소가 숙소가 그 깜빡이네. 숙소가 저기 주사택 쪽이니까 그 어르신의 기억은 부평역 남쪽 어딘가로 내려가서 산에 갔다. 그러면 인천 가족공원 어딘가로 추정은 되는데 확인된 건 없어요. 사진도 지금 뭐 남아있는 것도 없고 해서 뭐 그게 말씀이 맞다면 그쪽 어디인가도 이제 판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쪽 어디인가인데 약간 기억이 왜곡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됐는데, 일단은 부평 지역에 수많은 지하호들이 판 게 있었고, 삼보급단을 제가 조사할 때 저 일신동 쪽, 부평 일신동 쪽에 또 다른 부대가 있습니다. 17사단이라고 있는데, 그쪽 사진을 보니까 지금 사격장 자리에 또 이상하게 좀 지하호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거기는 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협조도 안 되고 사격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좀 뭔가 많이 훼손된 느낌이 있어서 혹시 거기인가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이제 2조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네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매끈하게 팔 때
팠던 차감기 끝에 있는 이게 차감기 기계 정이에요, 정. 얘가 돌아가면서 얘 파는 건데, 이거는 해방 이후에 누가 손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때 거 아닌 걸로 보고 있고, 아까 중간중간에 보셨던 나무 쐐기들, 네, 이런 토박하게 파진 저런 구멍들이 그때 걸로 일단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일본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마스시로 대본영에 어떠한 탐방객이 해설사분 얘기 듣고 찍은 사진을 올린 게 있어요. 블로그에 보니까 여기에 마스시로 대본영의 측점적이라고 한자가 있었고요. 그 블로그에 쓴 게 보면 여기에 무거운 추를 매달아서 이 지하오를 파는 어떤 상하 좌우를 보기 위해 굴진 방향을 보기 위해서 만든 측량 장치 중에 일부다라고,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흔적이라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실을 매달아서 무거운 추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박아놓고 이제 그 실을 보면 이 방향성을 띄게 되고, 그게 좀 나와야지만 반대편 비구역과 만나기 위해서 여기가 중간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이제 굴이,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측량한 게 아닌가로 보고 있어요. 해설이 이제 얘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되는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파져 있고, 옆에 보시면 벽에 스프레이가 많이 있어요. 뭐 숫자, 뭐 한글 이름, 지명 있는데 다 새우젓 글로 쓰일 때 여기 관리자분들이 다 표시했던 거고요. 아까 초창기에는 여기 바닥에 초입에는 바닥에 원형으로 남긴 흔적이 있는데 그건 드럼통 흔적들이었는데 지금 나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시면서 네, 지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뒤가 휘어져 있는데 휘어져야만 비구역과 만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네. 네. 위에도 있어요, 쐐기. 네. 작업자들은 조명을 어떻게 썼을 거예요? 작업자분들은 카바이트 불 이용했다고 합니다. 카바이트가 뭐냐면 돌 같은데 물을 넣으면 기포가 올라오는데 기포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광산이 많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기 저 화강마트에서 썼던 이었어요. 근데 그 카바이트를 담은 통이 너무 뜨거워서 화상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종종. 네. 여기 위에 보시면 네, 여기 있는데 요게 종류관입니다. 관. 빨대 구조고요. 건들면 깨지니까 만드시면 안 돼요. 이게 45년 공사가 끝나가면 계속 지하수가 생겨서 만들어진 건데, 이 암석에 있는 석회 성분이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달되면 종유석이 된다고 해요. 네. 이런 게 좀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건들지 마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새우젓글로 쓰일 때 누가 이렇게 세워놨던 이런 것도 이제 도구가 남아 있고요. 네. 여기 의자는 저희 지하오 탐방 사업할 때 여름에 광복절 기념으로 특집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시간 반 정도 해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안쪽에서 저 끝에서 버스킹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광복절 그 해에 4번 했는데 국악 연주했었고요. 합창단 바리톤도 이제 와서 그때 신음이 앉는 그런 의자입니다. 네. 전쟁 끝났다. 이름이죠. 네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앞으로 오시겠어요? 네. 여기가 C6번 마지막 장소고, 그냥 보통 광산에서 있는 데는 막장이라고 저희가 하죠. 막장을 표현할게요. 여기 수많은 구멍들이 있는데 좀 구분하실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박하게 파진 것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처럼 매끈하게 파진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계를 이용해서 판 건데, 생존자 어르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는 기계가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때 흔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17년도인가요? 한번 뉴스 나간 지 있어요. KBS 뉴스 나가서, KBS 9시 뉴스에 한번 나가서 그 생존자 어르신이 그 뉴스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다음날 바로 왔었어요.
그분 성함이 전진수옹이라고 1930년생이십니다. 서울 병신중학교 재학 시절 1학년이었을 때 45년 당시에 하루는 선생님이 얘들아 내일 경성역에 봄립을 뭐 각반 차고 뭐 준비해서 모여라. 그때부터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니라 학도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처음 기차를 타고 부평역에 옵니다. 부평역에 와서 미쓰비 줄사택 쪽에 숙소 배치를 받고 그때부터 하루 2교대씩 근무를 합니다. 12시간씩. 근데 이미 많은 학교들이 와 있었고 그 전진수 어르신의 기억을 따르면 뭐 충주, 청주 많이 왔다고 합니다. 다 지금 중고등학교 나이들이고요. 그래서 각 굴마다 배치를 받아서 1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전진수 어르신의 기억으로는 부평역 남부역 어딘가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 정확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평역 남부역 쪽에 흔적이 좀 발견된 건 없고 또 워낙 도시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확인은 안 됐고요. 만에 하나 맞다고 하면 일신동 쪽에 군부대가 한 게 있는데 그 군부대 안쪽에 사육장에 약간 이상한 형태의 지하원 느낌 나는 게 있는데 거기는 확인을 좀 못했어요. 제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간다 해도 사육장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어딘가를 좀 기억을 왜곡이 된 게 아닌가 아니면 그쪽 어딘가가 부평역 어딘가가 맞는데 확인이 아직 안 됐다. 그 두 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당시 학생들이 이러한 차감 흔적, 차감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한 거죠. 지금 이사님이 들고 이런 정도의 정을 대고 한 명이 망치를 두드려서 이런 구멍을 파고요. 정 끝이 뾰족해지는 게 점점 무뎌지니 중간중간 물을 부어서 국자 같은 걸 넣어서 흙을 개어서 파내고 다시 치고 이게 반복이 돼서 일정 깊이가 되면 후배역이나 광부분들이 와서 깊이를 확인하고 그게 적당하면 그때부터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되게 돌이 전리가 발달된 돌이라서 계산된 만큼은 딱 돌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돌을 운반하는 거죠. 학생들이 2명이 앞뒤로 서서 어떤 포대 같은 걸 만든 다음에 거기에 돌을 싣고 나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초창기 공사는 가깝죠. 뭐 3m, 5m 금방 나가면 끝나는데 150m 되는 곳을 학생들이 들고 나간다 생각해 보시면 엄청 고된 작업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진수 옹이 해주셨고 그러다가 뭐 가장 힘든 거는 주먹밥 1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걸로 버텼기 때문에 배고픔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시고 일본 후배역들이 이제 여기에 와 있는데 나이대 약간 아버지와 아들뻘 되는 관계여서 그렇게 심하게 어떤 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상시 개명 안 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쿡 찌르면서 너는 왜 아직 안 했어? 뭐 이렇게 좀 했다고 하고요. 그 일본군에 나오는 단팥죽을 좀 먹었다고 해요, 같이. 아무래도 각기병 예방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 기억을 좀 하셨고요. 어떤 날은 다음 교대조가 이제 안 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신중학교 선생님이 좀 알아보러 나갔다가 와서 학생들한테 나가서 짐 싸서 가자라고 해서 짐을 이제 좀 싸서 부평역에 가니 그 당시 많은 어른들이 만세를 외쳤다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집에 가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기차 타고 경신중학교 그 근처 집까지 가신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그래서 그 전진수 어르신의 증언대로라면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판 이런 흔적들이 그때께 맞다고 하면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는 45년 8월 15일로 시간이 멈춘 장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또는 수능이나 어떤 시험에 풀기 위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마을에 우리가 몰랐던 아태전쟁 유적 그리고 인천육군 조병창 지하 공장이 있었구나. 좀 이제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고 그 검색해 보시면 부평 지하호 또는 부평 토굴 검색해 보시면 저렴 나옵니다. 저도 많이 나오고 어르신도 나오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평 문화원 홈페이지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 메인 롤링 배너에 부평 지역 VR 투어가 있어요. 코로나 때 제가 만든 건데 훨씬 화질이 지금보다 더 좋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물 떨어지는 거 다 녹음해서 넣어놨습니다. 네,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서보고 암흑 체험하고 묵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을 다 꺼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끌게요. 네. 네. 당시에 끌려왔던 학생들의 심정은 내가 여기 왜 왔지? 언제 끝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보냈던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불 끌게요. 네, 일동 공룡. 네, 바로. 네. 원래 불 끄면 저기 저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완전히 암흑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사님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한번? 암흑 체험 좀 할게요.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네요. 네네네. 그래서 잠깐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중간중간 이렇게 기계 불빛이 보긴 하지만 진짜 완벽한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느꼈던 심정을 이 암흑을 통해 좀 약간 체험을 해보고요. 이따가 나가실 때 저희가 입구에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럼 햇빛이 어느 순간 보일 거예요. 이제 꺾여 있으니까 지금 굴이요. 그래서 그 햇빛이 보이는 순간 그때 학생들은 이제 오늘 일이 끝났구나 또는 뭐 밖에 나간다 이런 심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 켜겠습니다. 여기 차감 시설. 네, 차감기. 네네. 근데 이거는 아마 해방 이후에 누가 손댄 것 같아요.